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09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하는 분석이니 참고해주세요. 자, 원피스 1009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목이 잘리는 오로치입니다. 사실 이 분석은 떡밥 분석에도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한 오로치의 목은 총 6개가 잘렸습니다. 8개의 머리 중 1개는 카이도에게 잘렸기 때문에 머리가 7개 남았을 텐데 7개 중 6개만 잘렸기 때문에 오로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역시 오로치의 마지막 목은 모모가 처리할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생명으로 감옥에 갇힐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빅맘과 카이도의 패기가 너무 강해 로우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 많은 독자들이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리뷰 영상 댓글에서도 관련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가장 큰 의문은 사왕이 패기가 강해서 안 통하는 거면 도플라밍고는 로우보다 패기가 약한 거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로우의 능력 제한 조건은 베르고와 싸울 때도 나왔는데 도플라밍고는 로우에게 베르고의 패기는 로우의 능력으로 뵐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로우가 베르고를 뵐 수 있었던 건 베르고보다 로우가 패기가 강하다는 의미보다 베르고의 패기로는 로우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즉 로우가 카이도 빅맘은 패기가 너무 강해 능력을 사용 못한다는 건 카이도와 빅맘은 로우의 능력을 패기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피나 베르고의 패기는 로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패기지만 카이도와 빅맘의 패기는 로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패기라는 거죠. 이 설정의 의미는 능력 사용자와 대상자의 패기차가 너무 나면 사용할 수 없다 정도로 봐야겠네요. 또한 카이도와 빅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설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로우의 능력이 처음 나왔을 때 밸런스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도랑 싸울 때 바다에 돌을 던지고 룸으로 돌이랑 카이도 위치 바꾸면 되지 않냐 등 로우 능력 최강설이 있었는데 패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섬세한 설정 좋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카이도와 빅맘의 합동 공격 폐해입니다. 이 기술은 빅맘이 토토랜드에서 보여줬던 위국의 상위 기술로 보이죠. 이 분석은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이 기술이 거인족이 사용했던 기술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역시 거인족과 빅맘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다음 에피소드가 엘바프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빅맘이 밑으로 혼자 떨어진 게 빅맘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복선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카이도와 빅맘을 잠시나마 막아내는 조로입니다. 역시 조로 너무 멋있네요. 진짜 제2의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여기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조로가 아닌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최악의 수대 생사를 확인하는 카이도. 사실 견문색은 당연히 카이도에게 있겠지만 기척을 느끼는 모습은 뭔가 새롭네요. 다음 키포인트는 카이도와 빅맘의 공격을 막은 조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키드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게 뭐가 키포인트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존심 강한 키드가 고맙다고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2부의 등장에 주요 역할을 할 최악의 세대는 키드였습니다. 다만 로우가 키드와 같이 처음 등장했을 때 로우가 인기가 너무 많아 키드의 역할을 로우가 맡았다고 하죠. 사실 키드의 성격은 누가 봐도 드래곤볼의 베지터와 비슷합니다. 아마 오다쌤이 원한 키드의 역할은 베지터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 자존심 강한 키드가 사과하는 장면도 자존심 강한 베지터가 처음으로 사과했던 장면과 참 비슷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의 공격을 피하는 카이도입니다. 카이도가 루피의 공격을 피하자 루피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아파서 피한 거니 기뻐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 장면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이 장면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루피가 처음 카이도와 싸울 때 루피는 기어서 바운드맨으로 변신해 콩 오르건을 카이도에게 사용했습니다. 다만 카이도는 루피가 기술을 사용하는 걸 정확히 보지만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냅니다. 카이도는 루피의 필살기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걸 루피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죠. 게다가 카이도는 그 공격을 맞은 후 루피에게 뇌명팔개를 사용해 루피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근데 이번 1009화에서 루피는 필살기도 아닌 레드오크를 카이도에게 사용했지만 카이도는 평소처럼 막아내지 않고 루피의 기술을 피합니다. 피했다 카이도, 아파서 피했지 라는 대사는 루피와 카이도의 격차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사라는 거죠. 다음 주 장면은 마지막에 나온 피를 토하는 조로입니다. 카이도와 빅맘의 공격을 잠시나마 혼자 막아냈으니 조로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조로는 카이도를 물리치기 전에 리타이어 되지 않을까 해도 할 말이 없죠. 다만 오다스는 와노쿠니가 만들어진 해는 조로의 해라고 직접 언급했으며 조로가 카이도를 상대할 수 있는 떡밥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조로가 부활해서 카이도를 계속해서 상대할 거라고 봅니다.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미스터 원과의 대결처럼 만신창이가 된 조로가 각성해 카이도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할 가능성은 맨셸리의 등장입니다. 사실 조로가 로우나 초파의 치료를 받아 회복한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맨셸리의 능력이라면 곧바로 치료가 가능하죠. 분명히 사나이 적단은 밀짚모 제적단이 위험에 빠지며 올 겁니다. 즉 밀짚모 제적단이 사왕 2명과 싸우는 걸 안다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나이 적단이 역사에 남을 사건은 와노쿠니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을 사건은 사나이 적단이 와노쿠니의 등장 후 이어질 스토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나이 적단이 와노쿠니의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이유는 맨셸리를 떠나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 열매 선대 능력자가 와노쿠니에 등장한 만큼 바르톨로메오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즉 바르톨로메오가 포함된 사나이 적단이 와노쿠니에 등장할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뎅은 오로치를 죽이고 싶었지만 베리어 능력으로 인해 못 죽였습니다. 이 답답함을 이번엔 카이도가 루피 일행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카이도와 최악의 세대는 모두 지쳤고 마지막으로 카이도가 최악의 세대에게 공격을 날립니다. 다만 바르톨로메오가 등장해 카이도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같은 베리어 능력이었지만 이번엔 카이도의 계획을 도와주는 능력이 아닌 방해를 하는 거죠. 이후 맨셸리의 능력으로 체력을 회복해 최악의 세대가 다같이 카이도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나이 적단과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며 기록에 남겨지는 사건으로 향하는 거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나올 영상은 와노쿠니의 등장한 샹크스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